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지금도 정말 많은 사장님들이 열심히 장사를 하고 계신데요. 음식으로 장난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먹는 걸로 장난쳤던 사람들로 삼겹살 캐비어나 쿠키런 등을 소개시켜 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터키 아이스크림은 이렇게 대놓고 장난치기로 유명한데 저도 한 10년 전쯤에 몇 분 동안 못 받고 웃기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를 많이 내서 요즘에는 길어봤자 두세 번 정도만 장난치고 그냥 준다고 하는데요. 이런 터키 아이스크림이야 정말 재밌고 서로가 유쾌한 장난이지만 정말 음식을 만드는 분들이라면 해선 안 될 행위를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번엔 먹는 걸로 장난치다가 딱 걸렸던 사람들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쥐족발입니다. 작년 11월 한 회사에서는 야근을 하던 직원들 7명이 야식으로 족발을 시켰다고 합니다. 보통 족발을 시키면 그렇듯이 우선 족발부터 직원들은 먹었다는데요. 족발을 먹으면서 부추 무침을 뜯었고 부추 무침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쥐를 발견합니다. 직원들은 바로 병원에 가서 구충제부터 처방받아 먹었다는데요. 부추무침 자체가 아예 비닐로 밀봉되어 있기에 배달 중에 쥐가 들어간 건 100% 아니었고, 그렇다면 무조건 비닐로 밀봉 전에 가게에서 쥐가 들어갔다는 것인데 해당 영상을 촬영까지 하여 MBC에 제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보자는 가게에 우선 전화해 항의를 했지만 가게에서는 회식비 100만원과 함께 병원비를 보상하겠다며 음식만 회수하려 하였고, 본사에도 전화하자 본사에서는 가맹점과 해결하라고만 했었다고 하는데요. MBC에서 취재를 위해 본사에 연락을 했지만 오히려 자작극일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하였고, 기자가 해당 가게를 직접 찾아가 취재를 하게 되었는데 사장님은 손으로 묻히는 데다가 집게로 조금씩 짚기 때문에 쥐가 있으면 모를 수가 없다며 이미 방역업체에서 방역도 하고 있는데 왜 쥐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타닥타닥 소리가 나면서 취재진 옆으로 쥐가 한 마리 지나갔다는데요. 그러자 바로 사장님은 취재진을 가게 밖으로 내보냈다고 합니다. 확실하게 문제가 있지만 식당 본사와 관할구청조차도 왜 쥐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답변뿐이었다는데요. 쥐가 나온 건 확실하지만 쥐구멍 등 쥐의 흔적이 있지 않아 원인을 끝까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도가 나오고 엄청나게 해당 족발이 이슈가 되자 그때서야 식약처에서 조사를 들어가는데요. 첫 보도를 한 지 9일 만에 드디어 원인이 밝혀졌는데 환풍구 배관에 파손된 곳에서 쥐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환풍구 배관과 천장 등에서 쥐의 분변 등 이미 예전부터 쥐가 살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나왔는데요. 방제업체 역시도 쥐가 발견되기 엿새 전에 해당 가게와 계약을 했었고 아직 제대로 방제를 시작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쥐가 나온 것으로 드러납니다. 결국 본사에서는 사과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보상을 하겠다고 하였고 해당 가게 역시도 리모델링을 하였으며 50만원의 벌금을 냈다고 합니다. 이런 배달 음식점의 위생 문제는 예전부터 정말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을 하다 보니 정말 믿고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다음은 한 닭강정 집입니다. 속초 놀러 많이 가실 텐데요. 속초에 갈 때마다 항상 사 먹는 것들이 회나 아바이순대, 막국수 같은 것도 있겠지만 닭강정 역시도 어마어마하게 사 먹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닭강정 집은 굉장히 많은 입소문을 타면서 평일에도 1시간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큰 인기를 모으는데요. 아예 온라인 주문을 받기도 하고 전국의 백화점에서도 판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식약처의 위생 점검에서 적발이 되는데요. 조리장의 바닥과 선반에 음식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고 주방 후드에는 기름때와 먼지가 쩔어있는 등 조리 환경을 보면 음식을 못 먹을 정도로 지저분한 곳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미 한번 위반을 하여 경고 후 재점검하였지만 또 위반한 것이라고까지 하는데요. 과태료 60만원만 내고 더 이상의 처벌은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업체들도 같이 걸렸지만 가장 유명했던 이 닭강정집이 가장 크게 털렸고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와 뉴스 등으로 도배가 되는데요. 당연히 그 길던 줄은 싹 사라졌고 매출은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해당 닭강정집은 바로 사과문을 올리고 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는데요. 결국 닭강정집은 바로 해당 점포를 폐쇄한 후 바로 옆에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게 됩니다.
모든 주방을 투명하게 오픈하였고 모든 직원들이 방호복을 입은 채로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위생에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 건데요. 결국 이 사진들이 다시 퍼지면서 만석 반도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지금은 예전의 매출을 되찾았다고 하네요. 해당 닭강정 집의 사장님은 예전에는 만들면 무조건 팔려서 빨리 만들어 파느라 바빴다며 이제는 좀 덜 팔더라도 그 대신 잘 만들자고 생각한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진정 어린 사과와 혁신을 하면 위기도 기회가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어묵 빌런입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서 크게 사회 문제가 된 바카타라는 행위가 있는데요. 바카타라는 단어는 바보와 트위터의 합성어로 말 그대로 바보짓을 하는 영상을 찍어 트위터에 올리는 행위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인증샷을 찍는다든지 철로 위에 서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경찰차 위에서의 인증샷이나 냉장고 안에서의 인증샷 등 민폐지만 그래도 남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는 않는 것들도 있지만 정말 소송당하기 딱 좋은 사진들도 엄청나게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다 함께 쓰는 간장 입구를 코나 입에 넣은 채 찍는 사진은 굉장한 유행을 하기도 했고 조리하는 도마에 누워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대형 초밥 체인점인 쿠라스시에서 일하는 한 남성이 날생선을 회를 떠서 그대로 쓰레기통에 집어던지고 다시 꺼내 회 손질을 하는 모습을 올리는데요. 이 영상은 순식간에 엄청나게 퍼져나갔고 그날 하루 만에 쿠라스시의 주가는 270억 어치만큼 떨어졌다고 합니다. 일본에선 쿠라스시의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해당 알바생은 해고되었고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쿠라스시에서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알바생이 촬영을 끝낸 후 생선을 파기하고 도마 역시 소독하였다고 밝히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알바생이 부러운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편의점의 알바가 DC의 편의점 갤러리에 편의점 어묵에 대해 알아보자 라는 글을 올렸는데 진짜 편의점 어묵에 대해 알려줄게 라며 몇 장의 사진을 올린 것입니다. 어묵용 물에 손을 넣어 온도를 확인하는 사진과 함께 어묵 육수에 우리 매장만의 비밀 육수를 다시 넣는다면서 노란색의 액체를 보여준 건데요. 그리고 부재료를 넣고 80도로 내려주면 완성이라며 본인은 본인 매장 거를 안 먹는다고까지 합니다. 이건 당연히 큰 논란이 되었고 해당 유저는 글삭 후 DC를 탈퇴까지 하는데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방송국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언론사에 제보를 하게 되었고 정말 하루종일 이 뉴스로 대한민국이 들썩거릴 정도로 많은 뉴스가 나옵니다. 결국 어묵 관련 글을 쓴 작성자라면서 사과문이 올라오는데요. 관심받고 싶어 쓴 글이 이렇게 퍼질 줄 몰랐다며 올렸던 게시글들이 모두 거짓이라며 조리 시 찍었던 사진을 올리면서 해명합니다. 노란 액체도 어묵 간장이 약간 남은 거에 뜨거운 물을 넣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설명하였고 본인이 직접 어묵을 먹는 모습까지 보여주며 사장님 가족분들께 피해는 안 가게 해달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해당 알바생은 해고되었고 본사에서는 소송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 끝이 납니다. 얼마 전에 한 BJ가 고모의 돼지국밥집에서 깍두기 재사용하는 장면을 버젓이 방송해 집안뿐만 아니라 전국이 발칵 뒤집힌 적도 있었는데요. 제발 먹는 걸로는 장난 안 쳤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